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환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대환대출을 받기 전에 개인회생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환대출을 받는 목적이 뭐죠? 대부분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서 이자 부담이 덜한 새로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게 대부분 대환대출을 고려하시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출 원금이 깎이나요? 그대로입니다. 이자 부담은 조금 덜한 거죠. 그리고 대환대출 실행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월 급여가 많아서 대환 이자 부담만 좀 덜하면 나 금방 몇 달 안에 1년 안에 줄어든 이자와 원금 다 갚을 능력이 된다. 그런 분들은 개인회생 고려하실 필요 없이 대환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기존 대출 받으시고 그리고 대환대출 받으시고 또 대환대출 받으시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이자 내는 것도 버겁고 원리금 같은 경우는 원금 내는 것도 버겁고 해서 결국은 돌아 개인회생을 하러 제 사무실에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많이 안타까워요. 그동안 이 대환대출에 대한 이자 혹은 원금 얼마나 아깝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대환대출 받기 전에 개인회생에 들어왔으면 개인회생은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죠. 기존 대출 원금에 적게는 몇 프로만 내면요. 물론 변제 계획안 대로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잘 납부를 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까지 싹 다 탕감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국 개인회생을 할 거면 처음부터 내가 기존 대출 이자 내는 게 버거운데 원금은 꿈도 못 꾸고 그러면 대환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이 덜 하더라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월급이 뻔하잖아요. 갑자기 월급이 10배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도 결국 이자 내는 게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어차피 버겁고 원금 갚는 거면 꿈도 못 꾸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개인회생 들어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대환대출 받고 개인회생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대환대출이 최근 채무로 잡혀요. 최근 채무라는 것은 개인회생 접수시를 기준으로 1년 이내 대출이잖아요. 그럼 이 대환대출 받은 거를 다 소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개인회생 오신 분들이 되게 후회를 많이 하세요. 개인회생 제도가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젊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무사님, 내가 이 개인회생 제도를 진작 알았다라면 요 대환대출 같은 거 안 받고 진작 개인회생 할 걸요. 후회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정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전부 다 탕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무사 보수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여러 비용은 발생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렇게 대환대출 여러 번 받다가 개인회생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저렴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하고요. 그래서 혹시 기존 대출에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대환대출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대환대출을 또 한번 생각하시기 전에 개인회생 제도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뭐가 더 나은지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